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 한 5분 사이에 사람이 갑자기 송채용 의원은 사라지고 염 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일부에서 완벽한 타인 얘기하면서 중국 관련주들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도를 약간 맛만 보였고 2부에서는 이제 에스테로더와 뭐죠? 그 저기 시세이도 갖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시작하시죠. 네. 3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업체들인 에스테로더하고 시세이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에스테로더도 저희가 공백이 있었던 2017년부터 주가가 꾸준히 잘 올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 있는 동안에 네. 그리고 4분기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제 결산이 달라가지고 2분기인데 이들 그 기준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달 그 분기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다 잘 늘어서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11%가량 늘었었고요.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YTD 수익률도 거의 19%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네. 올해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렇고 소비자 맡고 있으니까 LVMH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네. 럭셔리 쪽이 좋더라고. 네. 중국인들이 워낙에 사재 끼고 있으니까 다 뭐 다음에 한번 이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럭셔리요? 네. 그래서 초고가 브랜드들 잘 성장하고 있고 이 라메르라는 브랜드가 한 30ml짜리 크림이 한 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그거의 40% 신규곡의 40%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만큼 지금 밀레니얼들의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33페이지에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늘려가고 있는 주된 요인은 프리스티지 부문이다. 그러니까 럭셔리 부문이다. 그러면서 2018년 작년에 이제 중국 경기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사실 우리랑은 전체 경기랑은 상관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산층 트레이딩업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매출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에스티로더가 이제 면세점 따이꺼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질문이 따이꺼우라고 나왔습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지속이 1월달 어땠냐. 근데 1월달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자기들도 이제 면세 채널이 커지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강화를 할 것이고 근데 따이꺼우 채널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그냥 퓨어한 그런 투어리스트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래서 34페이지에 그림 40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별로 프레스티지 브랜드 침투율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한 49% 정도고 그다음에 중국이 26%거든요. 근데 굉장히 낮은 거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년 전에 중국 같았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소비 수준까지 중국이 쫓아온다면 이제 지금 대비해서 한 2배가량 더 시장의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티로더도 면세점이랑 온라인 쪽에 집중할 거라고 밝혔는데 여기가 3월 6일에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랑 여러 투자 모아놓고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향후 주력할 유통 채널로 이제 면세점이랑 온라인이다. 그러면서 면세점은 아예 한 꼭지로 따로 부문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연구 자료 보고서 네. 중국의 면세점을 이렇게 늘려요? 늘린다고 에스티로더가. 네. 야, 그럼 이거가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제품이 얘네 면세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헷갈려. 딱 들었을 때 이게 직감적으로 잘 안 와닿더라고 나는. 일단 좋은 거는 화장품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왜냐면 출점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출점이고 나발이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는 아마 이제 중국의 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그게 제일 연동이 돼요. 왜냐면은 갑자기 작년에 12월 달쯤에 바이두 지수에 라네즈 설화수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좀 높게 올라왔었는데 그게 왜 올라왔지라고 보니까 남자친구였나요? 네, 송혜교하고 우리는 인기 하나도 없었잖아. 박보검이 나왔던 정말 너무 안 어울렸어. 나이차가 너무 나 보여서 둘이. 왜요? 저는 그런 그래? 네? 네, 저는 영앤 리치 좋은데. 아, 그건 좋지. 뭐더라? 그 손예진 나왔던 거. 손예진? 손예진. 밥 잘 사주는 예쁜. 그거는 되게 매칭이 되는데
뭔가 박보원과 거기는 잘 안 어울려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송혜교 씨가 거기서 이제 설화수 뭘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면세점이 생기면 우리나라 브랜드들 입장에서 출점 때문에 좋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면세점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좋진 않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면세점. 네, 왜냐면 따이공들이 많이 사갔던 게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서였는데 근데 중국 내에서 가능하면 굳이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가서 살 수 있으면은 굳이 왜 뭐 해외까지 나가면서 면세점에서 들어보니까 면세점들은 없으니까. 좀 이게 막 중국 이렇게 출점 늘리면 약간 네거티브인 것 같고 국내 브랜드 업체, 화장품 업체들도 약간 뉴트럴 중간인데. 네, 뉴트럴. 우리나라 결국 ODM 업체나 OEM 업체들은 괜찮은 거네. 네, 왜냐면은 뭐 여러 브랜드들이 확장을 하는 거는 맞으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 내지는 이제 그런 의도가 모든 걸 중국 내에서 소비시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따이거들도 마음에 지금 거슬리거든요. 세금도 안 내지 뭐 그렇다고 중국 브랜드를 부양시키는 것도 아니지 뭐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비를 이제 중국 내부로 견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9년도, 2020년에만 중국에서만 이제 20개 넘는 면세점 출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도 요걸 가지고 확장 기회로 삼을 거고요. 옆에 41번 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항에서 이제 보통 여행 계획을 100으로 봤을 때 50%가 아예 면세점을 방문 안 하시고 그다음에 35%가 방문하시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나오고 15%가 진짜 사고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30%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마케팅을 세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트래블 리테일 담당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피어들도 지금 최근에 타겟하고 있는 채널이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확장하는 거는 이제 에스티로더가 기존 브랜드들은 워낙에 잘하고 있어요. 되게 견고하고 그리고 에스티로더라는 브랜드가 194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죠. 네,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인데 최근에 워낙에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는 비용이 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여기도 M&A를 활발히 하고 있고 실제로 인수를 했던 투페이스드라는 이제 색조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기존 브랜드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못지않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도 활발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들한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M&A가 사실 LG생활건강 외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하고 있지 않아서. 궁금한데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회사들의 규모가 꽤 크잖아요. 이제. 네네. 근데 왜 M&A를 안 하죠? 그냥 제 사견인데.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저의 사견인데. LG생건은 전문 경영인이시고 그다음에 아모레는 이제 오너시잖아요. 그러니까 LG생건 대비해서 아모레에서는 좀 약간 순혈 브랜드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로 잘 하고 싶지 남의 자식 데리고 와서 하고 싶진 않다. 이런 그런 방식. 올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아예 중국 브랜드 하나 사가지고 좀 나름대로 인지도의 젊은 애들한테 사가지고 거기다가 질 좋은 걸 투입해버리면 그쵸. 어차피 같은 거 갖다 파는 건데 네네. 왜 브랜드 가치를 왜 아모레 브랜드만 있다고 보는 건가? 이게 참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그런 올해 계획에도 여러 가지 그런 투자가 들어갈 거다. M&A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일단 기존 브랜드 마케팅이 1순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제니를 갖다가 이제 헤라 모델로 이제 섭외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제니를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네. 그러네. 네. 제니 되게 좋아한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있지로 넘어갔어요. 근데 하기는 제니 저 무슨 샤넬인가요? 어디? 아 그죠. 제니가 무슨 인간 샤넬로 불리고 있을 만큼. 네. 그래? 그 정도로 확실히 남자와 여자가 어떤 여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니는 어떻게 보면 엄청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귀여운 척하니까 막 추가 당황스럽다. 나는 제니 예쁜데. 난 그런 친구보다 저희가 좋은데. 있지? 수지. 수지는 뭐 너무 청순 그 스타일이라. 수지의 뭐지? 그 영화 건축학개론 그 모습이 제일 좋아. 왜 그래?
지금도 수지 소주 광고 내가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항상 보고 그러는데. 네? 소주 광고 몰라요? 아무튼. 네, 몰라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브랜드들을 인수하실 생각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인큐베이팅 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순혈 브랜드주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M&A가 아모레가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더라고. 그쵸. 꽤 큰 회사야.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제가 뭐 근데 뭐 신규 브랜드를 내시기보다는 뭐 마몽드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좀 리빌딩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들이 그냥 기존의 브랜드 가지고서 좀 잘 해보자라는 게 우선적으로 안 되잖아요. 기존 브랜드가 잘 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노후화된 이미지가 그 이게 박히면 이제는 네. 막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이제 좀 M&A 그 한 뭐 예전에 더 페이스샵도 네네네,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보면 좀 그 뉴스들 보면 로드샵이 좀 힘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근데 어쨌든 M&A를 한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쪽에서 그래도 좀 M&A를 한 거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예, 뭐 일본족도 그렇고 뭐 미국의 A본 공장도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LG는 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성장은 멈춰있는 것 같고 해외 갖다 팔아야 되는데 옆에 중국 갖다 팔아야겠는데 중국의 브랜드는 계속 새로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옛날에 태평양 화장품일 때 누가 많이 봤나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우리도 혁신이 좀 필요한 시기 오지 않았을까. 태평양 투자자 입장에서. 야구도 있었다면서요. 야구단도. 네, 태평양이요. 네. 그럼 뭐 또 굉장히 올드한데.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오래된 아니 저는 몰라요. 알았어. 저는 본 역사가 없습니다. 시세이도 이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시세이도 나도 왜지? 어디 갔다 우리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시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디 출장 갔다 오거나 해외 갔다 오면 꼭 시세이도 뭐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엄청난 야 시세이도도 내가 충격받은 게 오리나 연구원 자료 보고서 우리 화장품이 죽을 수가 있는 동안에 시세이도 날라갔더라고요. 날라갔어요. 진짜 네. 일본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애들이 산 거야 지금 네, 이게 우리가 뺏긴 거야. 그러니까 치켜서 아모레가 시세이한테 뺏긴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해. 얘기 좀 해줘요. 왜냐면 저희가 좋았던 동안 시세도 죽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안 오니까 갑자기 시세이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연간 실적도 좋았고 특히나 중국 부문 실적도 프레스티지가 이거 같아요. 한국에는 보니까 여행이 안 오는데 일본에 여행 많이 가니까 이 중국에 많이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친절하고 깨끗하지. 그러지 마. 아니 요즘 외국 논쟁도 있고 그러지 마. 나도 네. 일본 좋아하니까 이제 네. 우리 근데 이제 신일하우스라고. 네. 이제 그림 44번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2017년도에 좋았던 게 저희 사드 때문에 안 좋았을 그렇죠. 때 좋았고 그리고 2018년도 실적도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1월, 2월도 올해 1월, 2월도 여전히 중국 쪽은 강한 성장을 보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컨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시세이도도 실적 컨콜 때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막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캐파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 46번에 보시는 너무 것처럼 잘 팔리니까 캐파가 없어. 너무 잘 팔려서 캐파가 없어요. 슬프다.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일본 내수 매출이 줄었었기 때문에 우리 공장 닫자 이래가지고 6개였던 공장을 조금씩 닫아가지고 3개로 줄였었거든요. 얘네들도 몰랐던 거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야 대박이다. 갑자기 역시 풀가동 되면서 마진도 좋게 팔 수 있었다. 이거는 왜냐하면 물건도 딸리니까. 그쵸.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매출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이러더니 이제 공장 늘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캐파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은 나스라는 지역에 하나가 생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오사카에 생기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후쿠오카에 생겨서 다시 3개를 추가시켜서 다시 6개 공장을 만들 거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시세이도가 준 가이던스를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니 너네 올해 이제 캐파 없는데 그럼 외주 생산 많이 줄 건데 그러면 원가 올라가서 GP 마진이 이게 개선될 수가 있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실적은 별로겠네. 네, 올해는 조금 시세이도는 좀 쉬어갈 것 같고요. 뭐 투자하고 이러면 실적은 좀 떨어지거든.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좋았던 거는 인바운드들 그리고 중국 현지 다 좋고 면세 좋고 그래서 그쪽 채널 커지는 건 맞고 그렇지만 올해 이제 캐파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가율 상승은 좀 있을 것이다. 여기는 안 넣었지만 사실 시세이도가 근데 아모레에 비해서 싸거든. 그죠. 그것도 참 고민스러워. 그죠, 얘는 그죠.
난 그게. 근데 ODM이 제일 싸니까요. 저는 ODM이 가장 그래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거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런 종목 3개 정말 콜하는 종목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